자, 우리가 지금부터 강의할 내용은 물질의 상태 변화 그리고 열 에너지까지 한번 같이 해볼 건데, 중간에 시간이 안 되면 제가 그냥 열 에너지 파트는 조금 생략을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은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따라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물질의 상태부터 이야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물질의 상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고체, 액체, 그리고 기체까지.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물질의 상태들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들이 꽤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필통 속에 존재하고 있는 지우개를 꺼내요. 필통 안에 있을 때랑 필통 밖에 있을 때 그 지우개의 모양이 변하나요? 그렇지 않겠지. 그래서 고체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담는 용기에 따라서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일정하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우개를 우리가 되게 강한 힘으로 누르게 되면 조금 크기가 작아질 수 있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책상이라든지 조금 굉장히 단단한 물질들을 아무리 강하게 누른다 하더라도 그 부피는 거의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고체 같은 경우는 물질의 부피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라고 하는 특징까지도 우리가 알아두셨으면 가장 완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액체로 한번 가보자. 액체는 고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한 가지 정도의 특징이 조금 달라져.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지금 종이컵에다가 물을 담았을 때 그 종이컵의 물을 책상에다가 이렇게 확 버렸을 때 물이 담겨져 있는 모양은 조금씩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쵸? 따라서 액체 같은 경우는 담긴 용기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 모양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만한 특징일 것 같은데, 그 다음 요건 이렇게 한번 물어보자. 우리가 종이컵에 있는 물 50ml를 그대로 책상 위에 갖다 버리게 되면은 책상 위에 있는 물은 그대로 50ml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액체 같은 경우는 어디다가 놓던 간에 그 부피는 크게 달라지지 않겠죠. 그래서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쵸?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세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기체인데, 자, 기체 같은 경우는 액체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과 또 한 가지가 같아요. 무슨 의미냐면, 기체 같은 경우를 우리가 풍선, 그냥 동그란 풍선에다가 담을 때, 불 때, 혹은 길다랗게 막 모양 만드는 풍선 있잖아요. 그쵸? 그런 곳에다가 넣을 때 모양은 조금씩 다 달라져. 그치?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는 담긴 용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액체에 비해서는 온도에 따라서도 부피가 굉장히 쉽게 변화하며, 두 번째, 압력에 따라서도 모양이 굉장히 쉽게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체는 모양도 변화하고 담긴 용기에 따라 그 부피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크게 변화한다라고 하는 특징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저번 시간에 기체, 액체, 고체 그 열 파트에서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긴 했어. 그치?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고체 같은 경우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그렇게 막 여유롭지는 않아. 그래서 입자 온도는 굉장히 둔하고 가깝다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해질 것 같고요. 액체 같은 경우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멀게 표현이 되어 있으며, 따라서 입자의 운동도 굉장히 비교적이죠. 고체에 비해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가는 고체를 그린 거고 아래쪽에다가 액체를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버린 이유는 기체 같은 경우가 가장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입자의 운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야. 그 이유는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입자 운동도 활발하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죠?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 고체는 입자 사이사이의 거리가 매우 좁기 때문에 강한 힘을 가해도 부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 그래서 부피가 일정하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액체는 비교적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강한 압력을 가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일정할 거야. 하지만 기체는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가해도 부피가 쉽게 변화한다는 것이 우리가 꼭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은 이 상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입자 운동까지도 어느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표현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조금 여기서부터 어려워질 거야. 특징들 한번 이야기해보자. 얘들아, 잘 봐. 내가 지금 말로만 이야기를 했고 그림으로만 이야기를 했지만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고체 같은 경우는 입자 운동이 비교적 어떻게 해서 매우 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둔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은 마구 움직이면서 운동을 할 수 있을 수는 없어. 왜냐하면 너무 좁아.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공간이 부족해. 그래서 고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제자리에서만 진동합니다. 이해됐죠? 제자리에서만 동동동동 진동하게 되는 것을 고체의 입자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입자들이 어때요? 굉장히 촘촘하게 이쁘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요것까지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림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정리한 것 뿐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럽게 액체가 될 것 같은데, 액체는 고체에 비해서 비교적 거리가 멀어.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조금 더 중요한 게 제자리에서만 운동하지 않고요. 비교적 활발해요. 누구에 비해서? 고체에 비해서 입자 운동은 비교적 활발하다.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해 놓으시거나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입자의 배치, 배열 같은 것도 규칙적이지는 않아. 왜냐하면 굉장히 자유롭게 모든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입자 운동이. 그래서 불규칙적이다라는 것까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딱 봐도 그림으로 봐도 느낌이 오죠? 느낌이 와야 돼. 세 번째, 기체 한번 가보자. 자, 기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꼬리의 개수만 봐도 느낌이 오죠? 매우 꼬리의 개수가 많아. 그래서 비교적 활발한 수준이 아니라 입자의 운동이 아주 매우 활발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입자의 배치나 배열 같은 경우도 불규칙한 수준이 아니야. 엄청나게 불규칙할 것이다. 매우 불규칙적이다. 자, 요거까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 두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 다음은 제가 특징을 이야기할 때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뭐냐면은 입자 사이의 인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 거야. 입자 사이 인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굉장히 쉽게 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다른 색깔로. 입자 사이의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의 영향을 받아요. 입자 사이의 거리의 영향을 받아.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거리가 어떨수록 인력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지는 다른 색깔로 필기해 볼 건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자 사이의 거리가 작다. 즉,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입자 사이에 작용하게 되는 인력의 크기는 커지게 된다는 거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잘 봐.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건 누구였어?
고체. 비교적 멀리 있는 친구는 누구였어? 액체. 가장 멀리 있는 친구는 누구였어? 기체였죠. 그래서 입자 사이의 인력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고체의 크기가 가장 클 거고, 그 다음이 액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이 기체가 될 것이다. 요것까지는 알아두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필기한 거 놓고 보면요,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이랑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했고요. 그림으로는 입자의 운동 방향, 운동하는 경향성까지도 제가 지금 필기를 한 거고요. 규칙적, 불규칙적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입자의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설명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것은 바로 입자 사이의 인력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설명을 진행을 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왔기에 요런 거 한번 이야기해 볼게.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상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상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아직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 뭐만 이야기 꺼냈어?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모양이라든지, 두 번째, 부피라든지, 세 번째, 입자의 운동이라든지, 그쵸? 네 번째, 입자의 배열이라든지, 마지막, 바로 입자 사이의 인력이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한 거야. 즉, 시험 문제에서 우리에게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모양, 부피, 입자의 운동, 입자의 배열, 인력까지 총 5가지의 내용을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정확하고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 거부터 쭉 한번 지어볼게요. 지금부터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맞아, 단원의 이름인 상태 변화에 대해서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 거야. 자, 4번으로 한번 가보자. 상태 변화입니다. 네 번째, 상태 변화. 자, 이름에서부터 우린 느낌이 와야 돼요. 자, 상태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은 우리 시작하자마자 공부했던 게 뭐야? 고체, 액체, 기체가 있지?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는,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상태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걸 이제 굳이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 써보자면은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얼음이 물이 되거나, 물이 수증기가 되거나, 수증기가 물이 되거나, 물이 얼음이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봐야 돼. 지금 제가 예시로 쓴 얼음이랑 물이랑 수증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예시 설명을 한 것이고, 무조건 이걸로 기억하면 안 돼요. 무슨 소리인지는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저는 맨 위에다가 고체를 쓰고 싶어요. 이유는 딱히 없어. 그냥 쓸래. 알겠지? 그리고 왼쪽에다가는 기체를 집어넣어 볼게. 그리고 오른쪽에다가는 액체를 집어넣어 볼게. 자, 그럼 얘들아,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은 얼음이 되는 거겠죠? 고체에서 액체가 된다는 소리는 결국에 얼음에서 물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우리가 얼음을 녹이려면 이 얼음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 냉동실에 넣어놔야 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놔야 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놔서 불을 마구마구 쐬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파란색으로 한번, 빨간색으로 한번, 분홍색이죠? 분홍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거는 녹는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치? 녹는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래서 이 녹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융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거는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어. 증발과 끓음이라 그랬죠. 액체를 끊임없이 계속 가열을 할 거야.
계속 가열을 해. 그럼 부글부글 끓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 기체화 되겠죠. 그래서 이 화살표는 우리가 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기체화 된다, 기화. 오케이? 그럼 반대로 액체화 되는 건 뭐라고 부르겠어? 맞아, 액화야. 그래서 기체에서 액체로 갈 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액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피가 응고된다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죠? 그거예요. 이해됐죠? 맞아요. 그래서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것은 우리가 응고된다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단어 다 공부했죠? 지금 4가지의 단어를 공부를 했어, 우리는. 그지? 자, 그러면은 지금 잘 따라와.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5가지 특징들을 여기다가 한 번에 쭉 한번 설명을 해볼 거야. 첫 번째, 제가 지금 분홍색으로 쓴 친구들은요, 일반적으로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얼음 녹이고 물을 끓일 거니까. 그쵸? 그래서 온도가 일어날 때 발생하는 상태 변화들은 대부분 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첫 번째,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입자 운동이 활발해질 거야. 그지? 그 다음 입자 운동이 활발해짐과 동시에 고체보다 액체의 입자 사이의 거리가 더 멀고 액체보다 기체의 입자 사이의 거리가 더 멀잖아요. 그쵸? 그래서 입자 사이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고 있어. 자, 입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됐다는 소리는 자연스럽게 물질의 부피도 점점 팽창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손쉽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올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부터가 조금 우리를 헷갈리게 할 거야. 자, 부피가 팽창하면은 고체는 타닥타닥 아주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지만 액체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자유롭게 배치되고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입자의 배열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까지도 하나 따라줬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필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자연스럽게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인력 어떻게 된다 그랬어? 약해진다 그랬지? 맞아요. 그래서 가열할 때는 인력의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이것만 공부하고서 우린 대답할 수 있어. 잘 봐봐. 아, 쌤, 가열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요, 부피가 팽창해야 돼요. 그쵸? 그럼 잘 봐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게 부피가 팽창하겠습니까? 기체에서 고체로 갈 때 부피가 팽창하겠습니까? 당연하게 고체에서 기체로 갈 때 부피가 팽창하겠죠? 그래서 이때 상태 변화의 이름을 우리는 승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승화. 이해되니?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가열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들을 쭉 한번 써볼 겁니다. 첫 번째, 융해. 두 번째, 기화. 세 번째, 승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화는 어디서 어디로 발생하는 승화야? 고체에서 기체로 이루어지는 승화이구나. 요렇게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열할 때 했으니까 냉각할 때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온도가 낮아질 때야.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방금 필기했던 거 다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비교적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쭉 한번 써볼게요. 온도가 낮아지면 열 에너지 뺏기는 거니까 입자 운동을 결정해주는 친구인 열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입자 운동은 둔해질 것이고요. 그에 따라 입자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질 거고, 그러니까 물질의 부피는 점점 쪼그라들 거고, 입자의 배열은 점점 규칙적으로 변할 것이고, 따닥따닥 붙어지는 거니까 인력의 크기는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 질문.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게 부피가 작아집니까? 고체에서 기체로 갈 때 부피가 작아집니까? 기체에서 고체로 갈 때 부피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그려질 거예요. 재밌는 사실, 이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의 이름도 똑같이 승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술형이나 단답형 같은 거 작성하실 때 여기다가 정확하게 필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위에다가 필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응고, 액화, 승화인데 어디서 어디로 일어나는 상태 변화이냐? 바로 기체에서 고체로 이루어지는 상태 변화이다라고 정확하게 필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제가 지금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적은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제 프린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제가 필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제가 당연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입자의 배열도 이야기했고 뭐 다 괜찮은데 세 번째에다가는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거, 중요 내용들 몇 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중요. 여러분들은 이제 물 끓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을 본 적이 있을 거야. 아, 나 그림 잘 못 그리는데. 큰일 났다. 뚜뚜뚜. 자, 주전자라고 할게요. 말 같지도 않게 생겼잖아요. 그죠? 주전자예요. 물 끓이고 있습니다. 뽀글뽀글, 뽀글뽀글 물 끓이고 있어. 그럼 우리는 알고 있어. 이 나온 부분으로 뭐가 이렇게 막 뭐가 보여. 그지? 눈에 보이지? 필기 정확히 하자. 지금 얘는 눈에 보여. 보임. 동그라미. 얘는 눈에 보이지? 이거는 여러분 수증기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얘는 뭐라고 봐야 되는 거냐면은 김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쵸?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는 무조건 다 액체예요. 기체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제가 눈에 보인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이죠. 지금 카메라랑 조금 멀어서 잘 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제가 정확하게 입구 부분에서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약간 여기 붕 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쵸? 안 보입니다. 보임? X. 여러분 여기는 뭐라고 봐야 되는 거냐면은 여기가 바로 수증기예요. 수증기. 즉 여기는 기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좀 장소 있죠? 뭐 학원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뭐 독서실일 수도 있고 어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장소에 공기 중에는 수증기가 있습니다. 무조건 존재해요. 근데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거고 액체가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게 첫 번째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요렇게 부피가 커지고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정확하게 필기해 주세요. 물을 제외한 물질들입니다. 물 제외하고 나머지들이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게 돼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 정확하게 필기해 주세요. 오케이? 알겠죠? 제가 이게 왜 중요한지 자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거 한번 지워보고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5번이죠? 5번. 자, 물의 상태 변화예요. 물의 상태 변화. 자, 여러분 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금 전까지 제가 지금 왼 가운데를 안 지운 이유가 있는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무슨 소리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물 같은 경우는요, 물질의 부피가 이건 당연한 거긴 하지만 기체가 가장 커요. 기체일 때가 가장 큽니다. 즉 수증기 상태일 때가 가장 부피가 커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당연히 액체, 물일 때를 고를 것 같은데 의외로 두 번째로 꽤 그 부피가 클 때가 언제냐면은 고체일 때예요. 이해됩니까?
두 번째로 부피가 클 때가 바로 얼음 상태일 때 부피가 조금 더 커요. 그리고 가장 부피가 작을 때가 언제냐면 물 같은 경우는 액체일 때예요. 정수기에서 뽑아먹는 그 물인 상태에서는 부피가 가장 작아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이 특징이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름은 똑같이 써요. 이름은 똑같이 써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릴 만한 거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융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 융해. 녹는 거죠. 온도가 올라갈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고 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일반적인 물질들 있죠. 일반적인. 여러분, 일반적인 친구들은요, 융해가 일어나면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피는 팽창할 거예요. 부피는 팽창해요. 그쵸? 하지만 재밌는 거 그냥 물 있죠. H2O. 이 물이라고 하는 친구는 얼음이 녹으면 오히려 부피가 더 팽창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오히려 이때는 얼음이 녹으면 부피가, 내가 지금 실수한 거 같지? 맞죠? 부피가 부피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미안해요. 부피가 감소해요. 나도 지금 헷갈린다. 부피가 오히려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말하면서 뭐가 계속 헷갈렸어. 쏘리. 요거 하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반대적인 특징이 되겠죠? 응고할 때예요. 얼 때. 그쵸? 얼어버릴 때. 첫 번째,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물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얼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피가 감소할 거야. 그치? 일반적인 물질들은 부피가 감소할 거예요. 작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쵸? 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피가 더 팽창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됩니까? 됐죠? 이 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저는 6번이라고 따로 번호를 매기진 않아요.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시험 문제 유형일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시험 문제 유형은 뭐냐면은 승화하는 물질들. 너무나 중요하다, 얘들아. 알았지? 요건 반드시 필기했으면 좋겠어. 자, 승화하는 물질들이에요. 자, 승화하는 물질들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친구. 아마 이제 몇몇 어른들은 요드라고 얘기할 겁니다. 옛날 표현이고요. 아이오딘. 그 다음은 이렇게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 이렇게 조금 들어있는 그 동글동글한 알맹이 같은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쵸? 그 나프탈렌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나프탈렌도 대표적으로 승화하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잘 봐, 얘들아. 비커가 있어요. 조금 크게 그려주면 좋아요. 이렇게 있고요. 아래쪽에다가 알콜 램프로 가열하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가열하고 있어. 여기에 우리가 뭘 담아뒀냐면은 아이오딘을 담아뒀어. 알겠지? 여기 아이오딘 있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은 이 위에다가 얼음을 잔뜩 올려둘 거예요. 얼음이야. 이거 얼음이야. 자, 그럼 여러분,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승화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얘가 어떻게 되고 있을 거야? 이 가운데 구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승화하고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승화는 어디서 어디로 이루어지는 승화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고체에서 기체로 일어나고 있는 중이겠죠. 그쵸? 자, 그 다음 위에 얼음이 있으니까 이 아래쪽에 다시 이런 식으로 뭐가 맺히게 될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상태 변화의 이름은 다시 승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승화의 종류는 기체에서 고체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변화일 것이다 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올 거야, 얘들아.
알았지? 정확하게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 나 요거는 조금 좀 짜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상태 변화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알아요. 무슨 소리냐면, 고체에서 액체가 돼요, 기체에서 액체가 돼요. 그 대부분 다 알거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승화하는 친구들에 대한 예시를 잘 몰라. 그래서 승화하는 예시들 몇 가지를 제가 적어 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가 아이오딘이랑 나프탈렌도 있겠지만, 우리 베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 포장 주고 나면 꼭 이거 주죠? 드라이 아이스. 이거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승화하는 물질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은 서리가 내린다라고 하는 거, 서리. 추운 겨울에 서리가 내린다라고 하는 거, 요것도 승화의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유리창에 성해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하죠. 성해. 요것도 이제 대표적인 승화의 예시이다 라는 것도 하나 알아줬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요즘은 이게 한자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상고대라고 하는 게 있어. 상고대. 요것도 하나의 승화 예시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죠? 요 정도까지 하게 되면은 상태 변화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요? 됐죠?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상태 변화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었어. 자, 이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제 열 에너지라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다 공부했거든? 봐봐. 나 여기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 얘들아. 온도가 올라가는 상태 변화들에는 녹는 거 융해, 끓는 거 기화, 그리고 승화는 승화인데 어디서 어디로 이루어지는 승화? 고체에서 기체로 이루어지는 승화. 이런 것들이 있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였어, 얘들아. 기억나지?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 그러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 나는 점점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열 에너지를 점점점 어떻게 해야지만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겠습니까? 빨아먹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융해, 기화, 승화가 일어날 때는 열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흡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공부하는 게 이 다음 파트인 거야. 알았지? 그럼 여러분 또 이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을걸? 온도가 낮아질 때, 냉각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얼어요. 응고. 두 번째, 액체화된다 그랬죠? 액화해요. 그리고 승화도 있었죠. 근데 어디서 어디로 이루어지는 승화라 그랬습니까? 기체에서 고체로 이루어지는 승화라 그랬죠. 자, 생각해봐요. 얘네들은 온도가 점점 낮아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입자의 운동이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둔해지겠죠? 둔함. 그러면 나는 점점 입자 운동이 둔해질래.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열 에너지의 양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겠네. 그럼 그 열 에너지의 양이 열 에너지를 나는 꺼낸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발생할까를 공부하는 게 이 다음 파트, 상태의 변화와 열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이고 조금 이따 뵙도록 할게요. 수업 여기까지.